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3일 현재 시각은 2시 2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코드번호 005930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전에 명절 전에 추석 전에 제가 브리핑을 한번 좀 드렸었죠. 다양한 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자산군에 대한 부분들, 시장성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채권이라든지 환율 그리고 증권 주식시장. 자, 이게 다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주식 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이 있고, 환율 시장이 있고, 뭐 원자재 시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성 요인들, 일단 FOMC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부합을 하는, 아직까지는 뭐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논의라든가 금리 인상을 한다든가 그런 소식에 대한 뭐 악재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예상을 한 대로 무난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에 대한 부분이랑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에 대한 좀 안정성,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이 좀 부진하면서 성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당장은 안 한다. 당장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1200원대까지 치솟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환시장 있죠? 1180원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1180원에서 1200원대가 역사적 고점이다. 고점.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200원대까지 돌파를 했을 때 이렇게 발작을 일으킨 적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당시에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서 환율이 상승한 이후에, 그리고 다 조정을 좀 받으면서, 역사적으로는 고점 수준이 1200원이다. 좀 안 좋은 상황일 땐 1200원까지 가더라. 근데 지금 위안, 헝다그룹이 파산을 한다, 뭐 이자를 못 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면서 위안이 약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 수급이 달러에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위안, 원화, 달러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도 떨어지잖아요. 위안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원화에 투자를 한다.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위안에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위안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헝다그룹이 파산하냐 안 하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달러 상승 요인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 최근에 명절 이후에 달러가 계속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여의치가 않다라고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여의치가 않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명절 기간 동안 증시가 거래가 됐으면 어땠을까?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무난하게 그래도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이미 반영을 어느 정도 해놨다라는 점이랑, 그리고 헝다가 추석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에 이자를 제때 납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불확실성을 좀 이제 일축시키는, 좀 완화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달러도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굉장히 최상위권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외국인들이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황들은 이전에 삼성전자가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외국인들이 다시 이때쯤부터는 계속 서서히 너무 이제 빠진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측면에서 저평가, 약간 그런 분석에 의해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들어와주고 있는데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이 3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유진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거 보면 딱 이게 지금 맞는 말이죠. 좋은 실적의 주가 상승의 충분 요건은 아니나, 그래도 좋기는 좋다. 3분기 실적의 추정치가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의 추정치가 상향되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컨센서스 상회를 예상된다. 매출은 사상 최초로 70조 원은 벽을 넘어서고, 영업이익은 18년도 3분기 17조 원대로 역대 2위에 기록할 전망이다. 환율.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얘네들은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내수보다는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하는 기업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제조를 해서 달러를 벌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원화가 약세가, 이런 것들이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우호적이긴 하겠죠. 우호적인 환율, 그런 것들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매력이 좀 있어 보이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8인치 레거시 제품을 중심으로 파운드리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면서 1, 2분기 대비 실적 개선을 뚜렷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중소형 OLED 출하가 큰 폭으로 증가됐다. 2분기 실적은 일단은 넘어설 것으로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모바일 스마트폰 출하가 전분기 대비 20% 증가됐다. G 플립이라든가 폴더라든가 일단은 마케팅 비용이 조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는 수익성으로 바로 이제 손익이 개선되는 손익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허드라인, 그 커트라인 마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은 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생활 가전 쪽으로는 원재료비, 물류비 부담 증가로 실적이 조금은 불가피하겠다. 일단은 삼성전자라는 게 실적은 좋기는 좋은데 실적 주가 상승 요건은 충분 요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삼성전자가 비단 실적만 좋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스피에 연계되어 있는 게 크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들이니까 우호적인 수급 환경, 그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어야 실적은 기본이고, 우호적인 그런 코스피에 대한 시장 환경, 증권 시장의 환경, 국내 시장의 환경,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상승이 충분 요건은 실적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변화, M&A 행보가 뒷받침되거나 D램의 현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소식들이 또 들려졌습니다. 4분기 D램 가격이 떨어진다. 4분기 하락세에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 근데 사실 얘네들이 D램 가격이라든가 랜드 플래시에 대한 그런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맞춘 전망대로 진행이 된 적은 크게 없어요. 이게 D램 재고 소진에 몰두를 하면서 수요가 이전 분기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가능성들에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가 실적이 긍정적이다. 4분기는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D램에 대한 재고 소진에 달려 있다. 재고가 빨리 소진이 돼야 새로 만들어가지고 또 신규적으로 판매를 할 거잖아요. 만들고 쌓아놓기만 하면은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빨리 소진이 되고 신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 그래야지 실적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최근에 주가가 낙폭이 좀 큰 상태에서 무난하게 회복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장기평선과 여기 61선 닿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코스피 지수에 좀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긴 하죠.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말까지는 그래도 3분기 말 4분기 말까지, 연말까지는 이제 당시에 또 테이퍼링 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좀 들긴 해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78,000원대의 61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 장기평선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돌파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61선에서 여기를 뚫어주고 지지를 받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 분위기니까요. 조금 더 인내해보시고 좀 지켜보는 그런 관점으로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종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세요 파세요,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다라는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상단에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김은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9월 16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 볼게요. 보통 7시, 8시 전에 뉴욕 증시, 해외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는데 9시 1분 흥구석유 현재가 7,970원, 1차 목표가 8,210원, 손절가 7,650원.
그리고 2분의 BNC테크 현재가 9,040원, 손절가 8,700원, 목표가 9,31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4분에 중앙 D&M 현재가 1,640원 1차 목표가 1,690원 손절가 1,5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한 종목 더 추가해서 추천드렸죠. 그래서 보유 종목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지켜주시라고 대의성 단타임으로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안내 멘트까지. 그리고 흥구석유 1차 목표가 달성 9시 10분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차트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호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9시 53분에 중앙 D&M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 있죠. 호가도 올려드리고,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흥구석유, 중앙 D&M 수익 냈고요. PNC테크 보유 중이다. 자, 흥구석유는 추천가 대비 12%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됐고요. 그리고 PNC테크 1분분 차트로 수익가 대비 4%로 손절을 치고, 중앙 D&M 당일 최고가 1,720원으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 전부 다 한 달 동안 추천드린 종목들을 결산 이렇게 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니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 검색기 오시면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순위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테마 순위 실시간으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 VIP 매매 결산 보시면 종목들 수익률 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VIP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1833-6014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놀러 오세요.